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로 시작해 학교, 회사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관계들을 잘 유지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로써 모든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알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30년차 베테랑 아나운서 이남경의 영리한 말하기 비법을 담은 책 직장인 말하기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은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말이 안 통해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서로 말을 하기는 하지만 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말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등 사회생활을 위한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하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모국어를 배우고 의사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처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서로 말이 안 통해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분명 이치에 맞는 말이고 누구나 다 아는 진리, 법칙임에도 상황과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말은 구조가 있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말하기가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말해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행복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말은 관계를 형성해준다.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말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서로 주고받은 말로 자신이 표현한 말과 상대방이 판단한 결과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가족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말을 통해 친구가 되고 말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다. 가족과의 유대감은 가족 간의 대화에 따라 달라지기에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기도 한다.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학기 초나 입사 후에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수없이 주고받은 말과 대화를 통해 친구가 된다. 그 외에 다양한 모임과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말과 대화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쌓아간다. 서로의 말을 통해 영향을 받고 정보를 나눈다. 결국 서로 상호 간의 말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주위에 남는 사람들의 얼굴이 결정되는 것이다. 말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유정아 작가도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에서 말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말은 여러 관계에 대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상대가 보여준 반응을 통해 나의 특성은 무엇일까 하며 사유를 도와준다. 우리는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이끌기도 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소통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자기 점검이다. 자신이 어떠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경험이다. 그렇게 표현된 언어에 자신을 맞추려는 노력이 자기 점검이다. 이러한 목적과 자기 점검은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탄탄한 기반이 된다. 결국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에게 마음을 전한다. 말이란 생각의 표현이다. 생각은 언어로 구성된다. 언어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함께 일을 도모한다. 그 과정 중에 주고받은 자신의 말을 돌아보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객관의 힘으로 우리는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 나의 생각과 행동,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의 말이다. 관계 맺기에 앞서 우리가 말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말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을 통해 남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아 바로 말하기 공부를 하기를 추천한다. 말하기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목소리가 크면 말을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말하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말하기는 훈련이다. 꾸준히 연습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 음성의 의미 단위인 단어를 얹고 문장을 얹으면 말이 된다. 말하기에는 말의 주제와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발성, 호흡, 속도, 억양, 장단, 발음, 강세, 포즈 등이 있다. 그리고 비언어적으로는 얼굴 표정과 시선, 제스처, 태도 등이 있다. 한 문장을 말할 때 이런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다. 신뢰감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무한 경쟁 시대, 말하기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이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조차 우리는 설득의 순간을 맞이한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한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스피치 능력이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스피치 능력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스피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사람의 능력은 저평가된다. 발표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정보 자체도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발표자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서 발표자의 능력 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우리는 언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삶을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를 이루는 초석이다. 따라서 언어, 말에 대한 고민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성찰이다.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말하기 훈련과 방법을 찾지 않는다.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낯설게 바라보라.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파악한 후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말하는지 스스로 분석해 본다. 소통의 중요성,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 전달,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생각 교환. 의사소통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첫째는 말하는 목적이 상황에 맞아야 한다.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능에서처럼 행동한다면 누가 그 뉴스를 신뢰하겠는가?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맞는 말하기, 스피치가 되어야 한다. 말이 너무 빨라 휙 지나가 버리면 청자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는데 애를 먹는다. 또 연설화자의 발음이 부정확해서 알아듣기 어려울 때 청자들은 듣기를 포기하거나 딴청을 피울 수도 있다. 그 젊은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소. 이후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계속 관직에 두기는 했지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열의는 있었지만 중언부언하여 듣는 이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잘 전달하지 못한 브루투스의 연설은 분명 의사소통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말하기 스타일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을 객관화해보자. 어떤 단어와 말투 억양을 사용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지인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가 많이 차분해지고 억양과 말투의 격이 상승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인은 자신의 말에서 비유가 많고 수식어가 많아 대화가 깔끔하지 못한 것을 느꼈다며 담백한 말씨를 연마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말에서 감탄사나 과장된 말투 등 군더더기를 걷어내 담백한 말하기 스타일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하기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공적 말하기 스타일이며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할 때의 그 말이란 공적 말하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적인 말하기에서 우리는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말하기에는 화자의 지식 정도, 상황 판단력, 인성, 문제 해결 방식이 담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갈등 해소 방식을 찾기 위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게 된다. 이런 말하기 능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의사소통을 이루어가고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정돈된 생각을 말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나의 말을 통해 판단을 한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언어를 만들어야 하는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상대방과 대화하려는 의지는 있는지를 점검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말하기 스타일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의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말할 내용을 채워나가는 부지런한 스피커가 되자. 언어를 통해 자신의 말을 만들고 생각과 관점을 정리해 말함으로써 나의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타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나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배워야 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말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정제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나의 이 빛깔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하며 품격 있는 말하기를 했을 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처럼 말하기 스피치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진정성과 솔직함이 좋은 소통의 조건.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요소는 나, 상대, 상황이다. 여기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상대는 어떻게 대할 것이고 나와 상대가 그 상황에 대해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디로 향해 갈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 상대는 속이 후련하며
자신의 말에 깊이 공감해준 타자를 신뢰한다. 이런 대화의 단계에는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나는 상대가 속마음을 후련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말과 태도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들어가 보자. 소통의 유형과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소통이 무엇인지 알려면 소통의 유형을 따라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통의 유형을 보면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소통은 소통하려는 이유, 그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친밀한 정도, 소통으로 추구할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일단 소통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과의 소통, 대인 커뮤니케이션,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매스 혹은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자신과의 소통은 상대와 소통할 때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유정아 아나운서는 주의 집중, 수용, 해석, 분석, 저장과 회상, 반응 등의 과정에 모두 자신과의 소통이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알 것 같다고 공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과 인식을 통해 필터링이 된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다. 늘 이렇게 자신과의 소통 이후에 모든 소통은 일어난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란 몇몇 사람 사이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과정이다. 두 사람의 교류와 똑같은 목적을 가진 스몰 그룹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별할 수 있다.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란 연사가 다수의 청중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연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말하기보다 구성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갖는다. 목적에 따라 집회나 강의처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 예배나 미사같이 설득을 위한 것, 행사 사회처럼 재미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TV, 라디오, 인터넷, OTT, 유튜브 등 특정한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것이다.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처럼 논리적인 구성과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책이나 방송, 신문, 영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다. 나아가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은 두 사람이 비대면으로 통신수단 등을 매개로 하는 소통이다. 전화나 편지, 이메일, 문자, 인터넷, SNS 등 디지털 통신을 이용한 소통이 이에 속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소통 방법이 얼굴을 마주하고 채취와 눈빛을 느끼면서 소통하는 대면 커뮤니케이션 밖에 없었다. 시민들이 광장이나 식당에 모여 세상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정보와 의견들을 나누고 그곳에서 공식적인 발표나 의견을 말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의 문명은 인쇄 매체를 발명했고 전파 매체를 탄생시켰으며 요즘 시대는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해 왔다. 매스컴은 동시에 일대다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요즘은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는 수용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수용자가 분절화되면서 브로드캐스팅이었던 방송은 점차 내로우 캐스팅, 퍼스널 캐스팅으로 수렴되는 중이다. 반면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은 우편의 집단 발송, 집단 이메일, 인터넷 그룹폰 등으로 일대 다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한마디로
사적인 소통과 공적인 소통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멀리 있어도 화상통신을 통한 대면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먼거리 커뮤니케이션의 경계가 사라지고 일방적 전달로 매체가 누렸던 권위가 사라지면서 보다 민주적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제 우리는 공적인 소통과 사적인 소통이 중첩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소통의 양태는 경계를 넘어 어디론가 수렴하거나 융합하는 중이다. 진정한 관심과 개방적인 태도로 소통하기. 예전에는 신비주의가 스타의 인기를 치솟게 하는 마케팅 방법 가운데 하나였으나 요즘은 스타들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찰 마케팅이 대중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있다. 그만큼 대중들은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소통의 진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소통도 이렇듯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해야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진실한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부터 열어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진실한 관심을 보여라.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며 말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귀중하게 여겨라. 앞에 앉은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흥미가 없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화를 나눈단 말인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명언은 대화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상대방이 마음을 솔직히 열어주길 바란다면 당신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숨기고 싶은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말은 아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당신 삶의 이력은 어떻게 채워졌으며 취미나 여가 생활은 어떤지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에 있어 기브 앤 테이크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다. 말은 혼자서라도 많이 해볼수록 세련되게 말하게 되고 그 재미에 흠뻑 빠지게 된다. 방송 초창기에 말을 잘하기 위해 퇴근하면서 매일 5분 동안 거리 묘사를 말로 해 녹음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녹음을 다시 듣고 노트에 적은 후 그 문장을 거울 앞에서 방송하듯이 읽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말하기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방법이 대중 연설가로서의 실력을 향상시켜주고 일상적인 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소통 능력이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되고 인지되는 상황에 맞춰 알맞은 말을 하는 메시지 조절 능력을 일컫는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하기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대와 항상 합이 맞아서 긍정의 결과만 나올 수 있는 대화가 얼마나 있겠는가. 상대방을 앞에 두고 아니요 라고 말하기는 정말로 힘들다. 많은 사람이 분위기를 위해서 그냥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를 혼동시키는 태도는 논란을 키울 뿐 아니오를 제대로 말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용기와 소신이 필요하다. 생각은 아닌데 분위기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태도가 습관이 되면 소신과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를 솔직히 밝히는 것이 원만한 소통의 시작이다. 말 잘하는 사람들의 소통의 비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사라 하더라도 명령으로 말하지 않고 질문형으로 하여야 한다. 질문형 언어는 상대방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상대방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호감과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명령으로 말하지 말고 요청과 제안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주에 모든 부서원이 사무실 대청소를 할 것이다 라는 명령문보다는 대청소를 모든 부서원이 이번 주에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의 선택권과 의견의 중요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질문하면 부서원은 강압으로 느끼지 않고 자율적 선택으로 느끼게 된다. 명령조의 화법보다는 요청이나 제안의 화법을 구사하면 더욱 상대방과 좋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소통으로 주고받는 메시지에는 기호화와 해독이 있는데 기호화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행위, 해독은 메시지를 이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란 화자가 말하려고 준비한 내용이자 청자가 듣고 자신의 경험, 인지 능력에 따라 받아들인 내용이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메시지를 구체화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화자의 의도 파악의 필수 요소이다. 소통이 쉬운 듯 쉽지 않은 이유는 잡음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메시지 전달 수단인 채널에 존재하는 물리적 잡음, 선입견이나 편견 등 심리적 잡음, 국가나 사회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해석의 잡음 등이 소통을 간섭하고 방해한다. 잡음을 줄이기 위해 애쓰지만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만약 타인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길 바란다면 먼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서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말뜻을 이해한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다.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은 당신의 말에 상대가 말로 반응하거나 행동의 변화를 보이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에게 메시지와 기대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소통 전문가 라스프 호프만은 자신의 논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은 자료가 적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와 기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한 말의 주제가 청자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다. 소통의 요소가 다양하듯 말하는 상황도 가지각색이므로 상황에 맞춰 대화 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알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언어적, 인지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말이 청자와 화자 사이에서 통하게 되면 태도, 행동,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효과라고 한다. 서로 말한 내용이 청자나 화자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중 누군가에는 작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할 때는 항상 윤리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완벽한 화자도 청자도 완전한 소통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존중하며 진심을 이야기하고 갖가지 잡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다.